네,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원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1번 조직 및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은 내용을 기술하시오입니다.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질문 그대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보기 위한 문항 같아요. 맞습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정확하군요. 휴가 가셔도 되겠는데. 네. 휴가 가십시오. 가평으로 한 7박 8일 갔다 오십시오. 아닙니다. 네, 이제 첨삭을 해볼 텐데요. 총 2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시죠. 네, 직무 관련된 경험이자 동시에 또 조직 및 단체에서 활동이라는 제한 조건이 걸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충족을 해줘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땡땡 증권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행정과 연관된 업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날인과 어음 수령, 검수, 배서 등 채권 관리가 제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부서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에 필요한 업무도 지원하고 관리했습니다. 느낌이 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벗어나는 일들은 없는데 내용을 보니까 본인의 어떤 주특기가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역할과 이런 업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본 것도 좋은 경험은 맞는데 이러한 역할을 내가 잘했다. 나만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뒷부분에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 또 같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문단을 첨삭해 봤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어떤 경험을 했는지 크게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질문 자체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좀 어떤 걸 중점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A, B, C의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A 역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동시에 특정 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하나 정도는 하이라이트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세미 씨는 또 궁금한 점이 없나요? 저는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세 번째 문장에서요. 조직 내외부에 필요한 업무도 지원하고 관리했습니다라고 써주셨는데 글자 수 때문에 조직 내외부에 필요한 업무라고 포괄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죠? 네. 휴가 가십시오. 휴가 가셔도 됩니다. 2주로? 아까 전에 오늘 약간 7번 너무 말을. 척척 이제 선생님이 할 말 없게끔 다 이렇게 답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저승사자 같습니다. 궁금해가지고 휴가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또 이래가지고. 오늘 제가 소제목부터 끝까지 오늘 완벽히 소화를 하시면은 휴가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완벽합니다. 그러면 첫 문단에서 이것만 고쳐도 합격에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겠다 싶은 문장이 있다면 꼽아주실까요? 마찬가지로 소제목이 제시되고 있지 않거든요. 소제목에서 본인이 이런 행정 업무를 할 때 자기만의 노하우가 뭐다. 그것만 좀 이렇게 요약해 줬다면은 그래도 글을 읽으면서 이 친구가 이런 역할이었지만은 이러한 노하우를 했겠구나. 그런 것들 그리고 노하우 플러스 성과까지 얘기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소제목을 적음으로써 전체적으로 평가자에게 좀 이렇게 본인의 어떤 주특기를 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내용들이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소제목을 이제 한번 써보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벌 의식이 안 들 정도로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필요한가요? 어려워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하시고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통한 나의 활약상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미 씨의 이야기도 먼저 소제목도 한번 들어보죠. 정확한 일처리와 계획하는 태도로 2번의 계약 연장 성공.
본인 판단했을 때 휴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하도 아니라고 했다가 여기가 맞는 적이 많아가지고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저는 솔직히 잘했다 이 생각을 약간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휴가 2주? 아 진짜요? 아니 그렇죠. 이제 어떻게 아 이 이제 사무행정에서. 서당께도 3년 있으면은 그 글자를 읽는다 그랬나? 그런 게 있잖아요. 요거 때문에 휴가 못 갑니다. 정확히 뭔지 얘기해. 그거 얘기해. 후원을 읽는다. 그거 속담을 정확히 얘기하면 휴가가 됩니다. 자,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예. 현재까지는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이제 잘 쓴 건가요? 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이제 어떻게 행정 업무를 했느냐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일하는 태도나 방법과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어떠한 계약 연장을 성공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적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은 충분히 소제목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제 수주목에는 그냥 나의 활약상이라고 하고 정확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없어서 왜 어떤 예. 것 때문에 활약을 했느냐 그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미 씨의 수제목이 정답은 아니지만 훨씬 더 좋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왜 그러시죠? 오늘 혹시 왜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요? 왜 이렇게 잘 풀리는 거예요? 휴가 가고 싶어서. 휴가 가고 싶어가지고 대단합니다. 예, 현재까지는 거의 뭐 만점의 실력에 가까운 점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미 씨가. 예.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이 또 첨삭해 주실까요? 네. 굉장히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분명히 했거든요. 네. 근데 느낌이 약간 나열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업무를 처리할 때 보통 이러한 프로세스대로 일을 합니다라는 게 일단 있고 그 프로세스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어떻게까지 했습니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그게 구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할 때는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을 테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라는 건 이제 본인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필이 명확하지가 않다 버리니까 그냥 이거 뭐 아르바이트생한테 주는 거를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건데 이거 뭐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부서에서도 다시 점검을 한 뒤 배설을 진행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첫 번째 문에 어원과 관련된 서를 주소, 연락처, 금액 변동사항 중심으로 확인했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 내가 좀 잘한 거 아닙니까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보통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저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적용함으로써 기존 프로세스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까지 했다. 약간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 친구는 행정 업무를 할 때 뭔가 매뉴얼 외에도 그 매뉴얼을 준수하면서도 자기만의 어떤 방법에 맞춰가지고 더 이걸 잘하는구나 그런 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 여기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아래 보니까 정확하고 세밀한 일처리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태도. 자, 이거예요. 정확하고 세밀한 일처리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태도. 이거를 과연 위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발휘한 거냐. 그게 지금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아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두 번의 계약연은 성공도 했고 뭐 위에 보면 이 경우는 조직 구성원 요청 사항 대처 능력과 업무 전달 처리 능력, 협업조 태도, 구성원 지원실 발행 경험 자 폭발하는 거죠. 나는 요청 사항의 대처도 잘하지, 업무 전달도 잘하지, 처리 능력도 뛰어나지, 협업조 태도도 장난 아니지, 구성원의 지원 의지도 있지. 이렇게 많이 강조. 이거 지금 글자 수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막 백과점식으로 죄다 갖다 붙여버리면 평가자 입장에서 그걸 뭘 했다라는 건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한 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풀어 쓰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워요. 네. 두 번째 문단을 살펴봤습니다. 예,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했는데요. 만약 이제 인사 담당자라면 이 자소서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60점이 합격이라면 100점 만점 60점이 합격이라면 59점 꽤 높네요.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9점. 59점이요. 예. 어쨌든 불합격이라는 얘기예요. 네, 불합격이에요. 예, 불합격이고, 예. 우리 이 학생은 죄송하지만은, 예, 휴가 못 갑니다. 예, 휴가를 갈 수 있는 우리 세미 씨는, 예, 궁금한 점 없었나요? 예.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나열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좀 줄일 수 있는 문장이 있을까요? 너무 다 나열을 해놓은 것 같아서 이 중에
딱 한 몇 가지만 살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삭제가 필연적일 것 같아요. 예, 삭제가 필요하다는 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게 네. 우리 지원자가 어쨌든 면접에서도 자신 있다라고 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역할은 내가 그냥 매뉴얼로 그냥 했다 정도인 거면 다 이렇게 빼버리시고 다 빼고. 가급적이면은 좀 더 이 역할을 내가 이렇게까지 잘했다. 그걸로 좀 하이라이트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좀 고쳐도 달라지겠다 싶은 문장이 있다면 꼽아주실까요? 정확하고 세밀한 일처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태도인데, 자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럼 정확하고 세밀한 일처리는 어디서 했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태도는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구분해서 강조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부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정확한 세밀한 일처리를 했습니다. 네. 정확하고 세밀한 일처리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연결해가지고 표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자소서를 첨삭을 해봤는데요. 예, 이 모든 평가는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기분 언짢아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네. 이번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평원의 행정직무는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할까요? 이제 교육상, 그다음에 이제 자격상, 자격증, 그다음에 이제 경험상, 그다음에 경력상,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우리 지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걱정되는 이 경력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기관 인턴이나 특히 이제 심평원 지원하시니까 관련된 기관에서의 어떠한 계약직 근무라든지 기간직 근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병행하시면서 준비를 좀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통 공공기관 합격은 필기가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7배수로 대부분 걸러지다 버리니까 필기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는. 그래서 일단 서류 합격이 좀 시급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의 성향으로 보면은 심평원 행정직무는 어떤 성향이 맞을까요?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는 좀 어려워요. 워낙에 의료적인 부분과 연관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무리 행정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심평원의 전반적인 사업을 조금은 그래도 좀 이해하고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한 태도,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강조하고 싶네요. 그럼 형우 친구는 향후에 희망하는 공기업 행정직무에 맞게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 어학은 이제 만료가 됐다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이렇게 취득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르게 뭐 청년 인턴이라든지 관련된 경험을 좀 더 쌓아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 형우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오늘 좀 길어요. 예, 오늘은 문장이 아니라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거의 다 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추가나 보완을 하면 될까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고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하면 좋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하고 세밀한 일처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태도잖아요. 자, 이거를 그냥 두 분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 역할 할 때는 나 같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 같으면 이거 할 때 이렇게 준비하겠다. 그런 것들만 가상으로 한번 잡아가지고 하나라도 좀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준비되셨나요? 어려운데요. 좀 자유롭게 해볼게요. 네. 네, 저는 한 3개 정도의 문장을 수정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소속 부서에서 처리할 날인과 어음에 관련된 서류를 기본 매뉴얼에 더해서
주소, 연락처, 금액, 변동사항 중심으로 뭐 꼼꼼히 확인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쓰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문장인가요? 네, 세 번째 문장에서 뭐 수령 기간과 일치 여부를 계산서와 비교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비교했다는 것을 원래는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내가 더 꼼꼼하게 비교를 했다. 이렇게 또 바꾸고 싶었고 그 다음 문장에서도 목적별로 문서를 분류를 안 해도 됐는데 내가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했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면은 휴가를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했습니다. 야, 이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도 네. 몰라요. 뭐가 네. 맞는지는. 네네네. 일단은 이렇고요. 세미 씨 거는 일단 저도 일단 듣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 저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제 거는 그냥 쭉 이렇게 좀 삭제하면서 좀 뒤에 첨가를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출근 후 소속 부서에서 처리할 날인가 어음과 관련된 서류 주소, 연락처, 금액, 변동사항 중심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넘어간 다음에 또한 어음 업무는 날인과 함께 수령한 어음의 고유번호, 발생 날짜와 만료 날짜, 수령 기간의 일치 여부를 계산서와 비교했습니다. 이처럼 정확하고 세밀한 일처리를 어릴 적 제가 이제 용돈 기입장을 쓰던 저만의 차트 비법으로 2번의 계약 연장을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저만의 차트 기법으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긴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제가 원했던 것도 이런 관련된 그냥 똑같은 일을 시켜도 나만의 어떤 방법으로 명확하게 더 잘한다. 이걸 드러내는 게 자기소개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미 씨는 계속 꼼꼼히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꼼꼼했다라는 게 이제 이게 본인 자소서가 아니다 버리니까 뭐 얘기를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상준 씨는 어쨌든 자기만의 노하우 뭐 등등등 뭐 이런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건 상준 씨가 얘기하는 거랑 조금 더 맥락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 처리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뭐 했었냐, 뭐 이렇게. 그러면 세미 씨는 쓸 게 많았네요. 예,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평에서 잠깐 휴가를 가서 거기서 머리를 식히고 돌아와서 했더니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탈락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세미 씨는 못갈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뭐 네. 휴가 계획해도 됩니까? 어떡합니까? 6월인데 지금 여름 휴가 계획해도 됩니까? 갔다 오세요.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건데. 알겠습니다.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확실히 얘기해 줘. 가실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안 가겠습니다. 아니야, 하루 갔다 오세요. 하루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서는 아예 취업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신나게 노시고 네. 돌아오셔가지고 더 화이팅 하시면 돼요. 괜히 거기 가가지고 막 내가 취업 어떻게 하지?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요. 차라리. 응. 저는 그 가평의 그런 그런 스키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하시면은 그냥 취업하지 말고 그 수상 스키 그 선수하는 거 어때요? 제가 잘하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알겠어요. 예. 어쨌든 이제 휴가 안 가신다는 거죠? 예. 네. 같이 가기로 했던 하루만 친구들에게 가는 거. 안 간다고 이제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친구들아 나는 취업을 빨리 하고 싶어. 난 먼저 갈게. 어디? 취업하러. 알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탈락한 주영우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드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까요, 선생님? 수치화된 경험만이 좋은 경험은 아니다. 내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경험이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만히 있으면 좋겠고요. 단 수치화된 경험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쌓아라. 그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미 씨는 오늘 어땠나요? 오늘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뭐죠? 끝까지 자만하지 말자. 초반에 너무 잘해서 네. 휴가를 한 2주 정도 쓸 계획이었는데 네. 딱 하루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하네요, 휴가를. 네? 휴가 가겠다. 아까 안 간다고 영상 편지 다 보낸 것 같은데. 안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만 갔다 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예, 하루 정도는 괜찮으니까 다녀오십시오. 예. 다른 학생은 그 하루도 아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뭐. 예. 예. 수상스키 타면서 책 읽으면 되죠. 알겠습니다. 예. 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준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